김민하 평론가님한테도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윤곽근, 석동현, 네.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급적 대응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아무리 근데 생각해도. 여기에서 또 희한한 게 지금 상황이 희한하게 돌아가는 게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네. 얘들은 완전히 미치광이들이구나. 그리고 국민들에게 미치광이로 인식이 되는구나. 윤석열 잔당이구나. 요렇게 처리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뭔가 시선을 안 보냅니다. 조선일보가. 네. 누구한테 시선을 보내냐면 최상목과 이창용한테 요새 시선을 보내요. 그렇대요. 맞아요. 최상목과 이창용한테 굉장히 호의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의 단독 네. 이래가지고 또 기사가 났는데 최상목의 지난번에 최상목의 결단에 대해서도 중앙일보가 기사를 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최상목이 얼마나 힘들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했느냐. 원래 한덕수한테도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최상목이다. 이걸 이제 중앙일보가 썼고, 오늘은 그 최상목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뭐 이랬던 배경에는 또 이 한국은행 총재가 뒤에서 이 경제를 위해서는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또 뒤에서 얘기한 바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그래가지고 이 경제를 중요시하는 경제 관료 내지는 경제 전문가들이 말이야 뒤에서 한국 경제를 위해서 이런 결단을 내린 거구만.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사실은 여의도 주변에 보면 항상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온갖 시나리오와 설들이 막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국민의힘이 예를 들면은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대선을 치를 때 중도를 공략할 수 있는 어떤 예를 들면은 그러한 카드를 발굴하지 않으면 지금 극우 지지층의 업둥이가 업혀가는 수밖에는 지금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전제가 뭡니까? 중도를 공략할 수 있는 카드를 발굴하면 그럼 살아날 길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하는 누군가는 여의도 주변에 있겠죠 아마. 여기서 그게 되든 안 되든 관철이 되든 안 되든 중도를 공략할 수 있는 카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자꾸 이 이창용 총재에 대한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고 하면은 그 전부터 그랬어. 근데 네. 사실 이창용 띄우기는 자꾸 여의도 주변에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창용이 나름대로 지난번에 한국은행 총재할 때 한국은행 총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경제 외에 다른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 잘 안 내는데 가령 이 대학 입시에 대해서 지역을 이렇게 좀 지역의 이제 입시 쿼터를 좀 지방에 대한 쿼터를 늘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방에서 많이 이제 지방에 대한 입시가 좀 입시 문제가 지방에서 풀려야 서울 집중이 이제 해소가 된다. 그래야 집값도 잡히고 요런 패키지를 갖고 언급한 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을 한국은행 보고서에 나와서 그런 거긴 합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등등을 묶어가지고 이창용 대망론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막 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와 엮어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시나리오를 꿈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지금 사실은 드는 거죠. 근데 이창용 총재가 한 정책은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거든. 민주당에서도 많이 밀었던 정책이고 그렇게 하니까 또 국민의힘 전신인 당들에서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던 정책이에요. 그게. 금리 정도 아니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교육 같은 정책들, 지역 균형 발전 정책들 같은 경우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정책을 굉장히 이창용이 말함으로써 진짜 새로운 정책인 거죠. 어마어마한 정책인 것처럼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것처럼 막 띄운단 말이야. 그리고 서로 띄워. 이창용은 최상목을 띄우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창용에 관해서는 저기 세계은행 출신이야.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띄운단 말이지. 근데 보수가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죠. 이창용 한국은행이 뭘 하거나 이창용 총재가 뭘 하면 주목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거기는 일정 정도의 기획이라든지 보수 언론의 기대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고 보는데 네. 12월 3일 이후에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다 쓸데없는 이야기야. 다 쓸데없는 얘기고 네. 이창용을 누가 알아요. 사실 그렇죠. 원래는 그렇지. 국무총리 시켜가지고 네. 이제 그렇죠. 보수파의 대선 후보로 띄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은 윤석열이 싫어하니까. 네. 근데 그 이제 개헌 이후에는 쓸데없는 완전히 얘기예요. 지금은 쓸데없는 망가져버렸지. 얘기고 저도 어제 그거 보면서
쓸데없는 짓도 열심히 하면 이렇게 기사가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최상목이 2명 임명한 게 꼼수지 그게 무슨 국외 결단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이창용이 제안해갖고 이게 뭐 헌재를 정상화시킨 것처럼 떠나는데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꼼수를 둘이 같이 논의한 거구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게 그 전에 작동했던 어떤 그런 기획 그러니까 이창용을 띄운다는 기획 하에서 뭔가 이창용이 뭐 꾀주머니 같은 거를 줘갖고 결정한 것처럼 이렇게 그려가는 거는 그 편집국 안에서는 야 이게 서사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생각할지 모르지만 밖에서는 다 부질없는 쓸데없는 이제 짓입니다. 누군가 여의도 인근에 있는 작가 한 분이 아직도 이제 미련을 그리고 못 있는 버리고 거죠. 있는 것 네. 같은데 맞아요. 제가 이 얘기를 처음에 이제 이창용 대망론 얘기를 들은 지가 뭐 몇 달 된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 얘기를 같이 들은 다른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이창용과 이청용 선수를 구분을 할까? 그러니까 이청용 선수가 대선 출마한 걸로 알지 않을까? 블루 드래곤?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금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기획이 아니었을까? 근데 저는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방금 전에 말한 저 메시지는 대단히 무책임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무책임해.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잘 처리해라. 지가 무슨 뭐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 워딩이 들어가요. 기간끼리. 기간끼리? 네. 그거를 정리해주고 너 뭔데? 권한대행이잖아. 네. 대통령이잖아. 넌 그러면은 뭔데? 결정해주고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알아서 해봐. 거강꾼이야? 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해요, 진짜. 그 헌재 큰일 재판관 났어요. 2명 임명할 때부터 굉장히 그거야말로 무리한 위헌적인 진짜 맞아요. 결정이잖아요. 아니 임명하려면 3명을 다 임명을 해야지. 지가 무슨 식별 능력이 있다고 국회에서 통과된 사람들을 2명을 임명하고 1명은 임명을 안 해. 정치적인 고려와 판단을 세게 한 거죠. 그렇죠. 완전히 위헌이지. 그거야말로 이게, 고도의 임명행위를 한 거죠. 사실 네.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을 골라서 그런 고도의 임명행위를 한 거고 그건 사실 대통령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지. 3명이 올라오면 3명을 하고 다 예를 들면 안 하고 있을 수는 있죠. 안 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중에서 내가 여기가 훨씬 더 급진적인 사람인 것 같아. 여기 빼고 여기 2명만 갑시다. 이거는 결정을 못 하는 건데 그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양반이 오늘 이런 상황에서 어저께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휘권은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은 그러면 경호처에게 자기가 지휘를 내려야지 그렇지. 그게 아니라 기간끼리 알아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잘 해보세요. 이거는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그 자리를. 그렇지.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헌법재판관을 그렇게 임의적으로 임명한 거에 대해서는 네. 지금 대통령이 그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서 지금 재량권이 있다라는 전례가 지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례를 인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탄핵을 하든지 어제 말씀드린 탄핵. 것처럼 그 이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이후 탄핵을 해버리든지 그 전까지 빨리 이 입장을 교정하지 않으면 탄핵을 한다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은 탄핵이 정무적으로 부담스럽고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헌법재판소가 가르마를 타줄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거를 분명히 선례를 남겨가지고 지금의 이제 최상목의 이런 일들이 전례가 되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마무리 짓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최상목은 왜 저러는 거냐 결과적으로는 이게 물론 기회주의적이고 아주 뭐 그런 비겁한 사람이고 등등의 평가가 다 맞는 얘기기도 하고 플러스 결국은 이지매 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해서거든요 이게 그 국무회의에서 이 사람이 헌법재판관 그렇게 사실은 2명 임명하고 1명은 안 하고 그 2명도 진보 보수 맞춰서 내가 임명할게요. 이렇게 얘기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당연히 이것이 지금 위헌적인 결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한 정치적 판단에 이르는 과정은 국민의힘이 옆에서 계속 난리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그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그 국무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막 이지매를 하잖아요. 최상목은. 그렇죠. 최상목이 울지 않습니까? 막 난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울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이 체포영장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막 들어 누워버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영세라든지 이런 그리고 그 법사위원들이 유상범을 필두로 한 이 법사위원들이 체포영장이 잘못됐다라고 막 주장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최상목을 향해서는 분명히 거부권 행사 한덕수가 거부권 행사할 때는 권한대행은 아주 파워풀한 사람이야.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야. 야당 권한대행 약하다고 하지 마.
이러던 사람들이 최상목이 권한대행하니까는 권한대행은 아주 약한 사람이야. 너는 뭣도 아니야. 너는 아무 권한대 행사하면 안 돼.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걸 이지매를 시키고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최상목이 지금 거기에 그 흐름에 지금 편승해가지고 아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뭐 곤란하면 울기나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여러분 그냥 뭐 되도 않는 소리 하다 그냥 울고 말 겁니다. 이런 스탠스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이 지경이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정치적인 분석은 김민하 평론가님이 잘해주셨고 아. 저는 최상목의 야심 이거에 있어? 대해서 왜냐면은 달라요. 아니 옆에서 분명히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부추기는 사람들은 있는데 이 사람은 깜이 아닌 게 아닌데. 자, 판단력이 요하는 시점에 그런 판단력을 요하는 자리에 갔어요. 근데 그때 정치인이라면 큰 정치인,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들은 용기와 그럼.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근데 용기와 신념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머리가 좋으면 모든 거를 컴퓨터처럼 잘 뭐 선택을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아니지. 인간은 AI가 아니고 인간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용기와 신념, 본인의 가치관이 뚜렷하지 않으면 판단을 못 합니다. 최상목이 그걸 보여줬어.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